딸 얼굴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수면 중에도 피가 흐르고 웃음은 사라졌죠. 전 세계 약을 다 써봤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 온 작은 상자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꿔놨어요. 정확히 뭔진 몰랐지만 확실히 느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헬레나 브룩너입니다. 베를린에서 15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왔죠.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감사 인사를 듣는 것이 저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부심과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둘째 딸 클라라의 아토피 앞에서였습니다. 엄마, 너무 가려워. 클라라의 울음소리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모든 환자의 피부 질환을 해결해주던 의사가 정작 내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유럽 최고급 크림, 스테로이드 치료, 최신 레이저 요법,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피부는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브룩너 선생님, 어쩌면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닐까요? 동료 의사의 말이 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밤마다 클라라의 피부에 연고를 바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어느 날 밤 국제 피부과학 학회지를 살펴보다 작은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KBT 성분 기반 난치성 아토피 회복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도에서나 보던 먼 아시아 국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논문을 자세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전통 한방 성분과 현대 생명공학의 결합, 6개월 치료 후 90% 이상 증상 완화. 논문의 사진들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클라라의 피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절박한 엄마로서 말입니다.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클라라의 잠든 얼굴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도 고개 숙인 이 병을 어쩌면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학적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미소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죠. 한국 제품을 주문하기까지 망설임이 컸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제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내 딸에게 사용한다니. 하지만 그 망설임보다 클라라의 고통이 더 컸어요. 밤마다 가려움에 잠 못 이루는 클라라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 화장품을 주문했어요. 논문에 언급된 그 제품이었습니다. 배송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작은 상자가 도착했죠. 제품을 손에 들고 있자니 마치 마지막 희망을 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클라라, 엄마가 새로운 크림을 가져왔어. 한번 발라볼까? 처음에 클라라는 두려워했어요. 이전에도 수많은 크림들이 오히려 그녀의 피부를 자극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제 손등에 발라보였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클라라의 팔 안쪽 작은 부위에 발랐어요. 그날 밤 평소와 다르게 클라라는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클라라의 피부에 크림을 발랐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덜 가려워. 클라라가 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크림을 발랐던 부위의 붉은 기가 확실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클라라는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잠을 잤어요. 엄마, 따갑지 않아. 클라라가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 무너져 내렸죠. 딸의 웃음을 되찾게 해준 작은 크림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품이 아니라 희망이다. 첫 통을 다 쓰고 두 번째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클라라의 피부는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어요. 저는 제품의 성분표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성분 조합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약재와 최신 생명공학 기술의 놀라운 결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니야. 피부과 의사인 제가 봐도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클라라의 피부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였죠.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도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놀라운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브룩너 박사님,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클라라의 상태가 좋아진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그저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유입니다. 한국 기업의 답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메일에는 클라라를 위한 맞춤형 케어 제안과 함께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친구에게 편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죠. 헬레나, 그건 그냥 유행이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고. 아시아 화장품. 그거 스테로이드 섞인 거 아냐? 조심해. 동료 의사들의 의심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에겐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라의 웃음이었죠. 저는 직접 한국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연구실을 활용해 성분 하나하나 검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들의 절묘한 조합이 발견됐죠.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해냈을까? 연구실에서 밤을 새며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통 약재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결합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다음날 병원 회의실에서 당당히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클라라의 피부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여전했지만 결과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여러 동료들이 슬쩍 제게 물었습니다. 그 한국 제품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더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죠. 그들의 응답은 빨랐습니다. 연구 자료, 임상 결과,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방문 초청장까지 받았어요. 브룩너 박사님과 클라라님을 저희 연구소와 공장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동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이라니. 망설였지만 클라라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엄마로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 우리 한국에 가볼래? 내 피부를 낫게 해준 크림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낯선 언어와 표지판들 사이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흥분도 컸죠. 클라라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다르네. 공항에는 한국 기업의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큰 감동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김지원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저희를 회사 차량으로 서울 시내로 안내했어요. 브룩너 박사님, 저희가 작은 회사라 많이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원 씨의 겸손한 말과 달리 저희를 위한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호텔은 깔끔했고 일정표도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먼 나라에서 클라라의 희망을 찾다니. 다음날 아침 저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간판 대신 작은 표지판만 있었죠. 여기서 그 크림이 만들어진다고? 클라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이 이런 소박한 곳에서 탄생한다니. 하지만 첫인상은 곧 바뀌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저희를 안내한 수석 연구원 박민준 박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한방 성분과 현대 생명공학을 결합합니다. 전통과 기술의 조화죠. 민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연구원들의 책상마다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들의 사진과 편지가 담겨 있었죠. 이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매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아토피로 고통받던 모습과 크림을 사용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들어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브룩너 박사님, 이런 순간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여기는 화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제약회사와 협업해왔지만 이런 진심은 처음이었어요. 클라라도 연구원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클라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고 대화했죠. 다음 날 저희는 원료가 재배되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약초 재배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희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주었죠. 이 약초는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온 것입니다. 약이 되는 식물이죠. 농부 한 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식물을 다루는 모습은 매우 섬세했어요. 저는 의학적 호기심에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과학적 용어는 모르셨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있었죠. 이 잎은 봄에 채취해야 효능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따면 약성이 부족하고 늦으면 쓴맛이 강해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감탄했어요.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장 방문 후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 제조 공정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원료 추출부터 품질 검사까지 그 어느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검사의 엄격함이었죠. 이 배치는 폐기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자가 미세한 차이로 전체 생산분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렇게 작은 차이인데도 폐기하나요? 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최고의 품질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 직원이 클라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클라라를 위한 특별 케어 세트라고 적힌 제품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클라라의 피부 상태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클라라의 피부를 분석했거든요. 밤새 연구팀이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명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선물에 기뻐하며 연구원들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 순간 한 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 키워요. 아픈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를 꼭 안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감동을 설계한다. 기술이 아니라 정서로. 독일로 돌아온 직후 놀라운 뉴스가 CNN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하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클라라와 같은 아이들의 희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뷰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이유는 안전성 검증 부족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검증했으니까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야.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먼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관세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클라라의 이야기와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입니다. 제 딸 클라라는 이 제품 덕분에 처음으로 밤에 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전역에서 말이죠. 그들 모두 자신의 아이가 한국 제품으로 호전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타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이 현상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로서 말합니다. 이 제품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주 타임지 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지금 인간 존엄의 상징이다. 표지에는 클라라와 같은 아이들의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인도주의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반박했습니다. 미국 제품도 똑같이 좋다. 왜 외국 제품에 의존하나? 하지만 이미 대중의 관심은 관세가 아닌 아이들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역 정책은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더 중요하다. 타임지 기사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각국의 의사들이 제게 연락해 왔어요. 그들도 K뷰티 제품으로 환자들의 치료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연구 모임을 결성했죠. 국경 없는 피부 치료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브룩너 박사님,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이 한국 제품을 구하기 위해 수입 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피부과 의사 소피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의사들도 동참했어요. 우리는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의료 목적 한국 화장품 수입 예외 청원을 시작했어요.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백악관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브룩너 박사님, 공동 임상 연구를 제안드립니다. 유럽과 미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베를린 대학병원의 지원도 얻어냈어요. 한국 연구진이 독일에 왔고 우리는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6개월 만에 2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어떤 플라시보 효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독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유럽연합 규제 당국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의 데이터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브룩너 박사님,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유럽연합은 치료용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어요. 미국도 곧 유사한 방침을 따랐습니다. 무역 분쟁 속에서도 환자의 필요성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 기업과 함께 미국, 독일, 한국 3국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주제로요. 세 나라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클라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국경과 정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의 웃음은 더 중요합니다. 진심은 관세를 넘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클라라는 제 옆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아이가 아니었죠. 당당하고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클라라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K-뷰티 국제인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베를린 대학병원에는 K-뷰티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저는 그곳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헬레나,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기업 대표인 김태영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닌 클라라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을요. 딸의 고통이 저를 움직였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보건 포럼이 열렸어요.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우리의 여정을 공유했죠. 한국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수출합니다. 그들의 제품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 중에는 규제 당국자도 있었고 아픈 아이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약국 진열대에는 Me in Korea, 존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클라라가 학교에 가기 전 물었어요. 엄마, 한국은 어떤 나라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설명보다 느껴야 하는 나라야. 그 작은 나라에서 내 딸의 웃음을 되찾았으니까. 클라라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클라라의 책가방에는 작은 태극기 키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죠. 진심은 관세를 넘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편견을 넘고 불가능을 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어떤 장벽도 진심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요. 독일 의사와 한국 연구진, 그리고 한 아이의 웃음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